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자,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항상 개별주 장이 펼쳐지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은 확대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분명히 수익률과 가장 관련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장과 반대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자, 시장 자체는 항상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시장에 순응하는 명쾌한 해답을 알고만 있다면 항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또 바로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더 가까워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더 커질 때까지 저와 황민영 멘토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황민영 멘토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드디어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53% 상승한 2107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어떤 수급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 시장 내에서 405억 원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92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역시 291억 원의 역시 매도세. 현재 개인들이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거래소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권 2100포인트 위에 안착 중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죠. 0.3% 상승한 133만 5천 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기아차는 0.3% 정도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IT 쪽에서 SK 하이닉스 최근에 반등 힘이 좀 강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1%대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64% 하락 중입니다. 자,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올라갑니다. 현재 0.4%대 지금 반등 중이고요. 자, 오늘 삼성생명 오늘 강합니다. 오늘 삼성생명 쪽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현재 4%대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은 2.5%대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는 0.58%대 역시 상승세. 다음은 신한지주 0.1%대의 상승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역시도 지금 하락 중이네요. 0.39%. 시장 대비했을 때 하락 중이지만 어쨌든 큰 하락세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어서 SK텔레콤은 0.6%대. 지난번에 이제 하락 이후, 급락 이후에 잠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1.57%대 상승 분위기, 그다음에 네이버가 0.6%대 조정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제일모직은 현재 2.45%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이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삼성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바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지금 약세 기조를 보였는데요. 그 주요 내용 중에서는 국채의 그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역시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채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만기까지 보유해서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기에 보통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의 그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세를 지금 하락 기조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향후에 금리 인상이
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또는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국채 쪽에 대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 국내 금리 인상 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삼성생명이나 나머지 이제 뭐 보험 업체들 쪽으로도 어느 정도 시세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일단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특히 강한 이유는요. 오늘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튀기 시작을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3.6%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13.1%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따라서 오늘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이 결국은 삼성생명의 주가 큰 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확인해봤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또 장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성 지수, 빅스 지수가 15를 다시 한 번 더 상회하는 모습까지도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증시 자체도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뉴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그 뉴스 일일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 자체의 흐름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유동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 신흥국가들에게는 베네핏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금들은 바로 선진국에서 올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이 오늘 또 급변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자, 한번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686.23포인트 나타나면서 0.5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7%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700포인트가 라운드 피겨 가격 바로 심리적인 저항 권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를 못 뚫고 내려오는 가운데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29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321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3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를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기관 자체는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킨 종목군들을 또 차익 매물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회전율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바로 기관이겠죠. 자, 기관은 회전율이 높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2%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1.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1.2%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3.1%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또다시 신고가죠. 자, 삼성 LNS가 오늘 0.3%대 강세 나타내는 반면에 바이로메드가 오늘 1.7%대 강세 그리고 GS 홈쇼핑이 0.7%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또다시 한 번 더 컨텐츠 업종 2015년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장 핫한 업종 2014년 말에 제가 컨텐츠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화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특징 종목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빌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게임빌이 오늘 10만 100원. 자, 가격도 참. 자, 가격이 이쁘죠. 자, 7,000원 오늘 하락을 하는 가운데 주가가 한 번 더 빠지고 있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둘 다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낮게 나온다는 거죠. 자, 컴투스가 실적이 좋을 거다. 게임빌이 실적이 좋을 거다. 항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리고 또 선상클럽을 통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게임빌이나 컴투스 게임주들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우리의 기대치는 너무나 높게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이상으로 지금 항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실적이 필요를 하는데 그런 실적은 나타나기가 어렵다가 됩니다.
자, 왜 컴투스와 게임빌이 지금 TV 광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새로운 매출처,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게임을 해서 우리의 매출을 올려달라는 뜻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게임빌이랑 컴투스는 이미 고평가 기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탈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에 대한 인구가 더욱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관점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에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내추럴 엔도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하한가가 풀리면서 이게 참 저한테도 오늘 아침부터 이제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종목이 지금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오늘 8%가 지금 빠지면서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하한가가 풀리면서 지금 자, 시작을 할 때 하한가였죠. 하지만 하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오늘 단타 관점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나죠, 지금은. 그런 관점을 접근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각이 조금씩 둔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이제 주가가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800원대까지 11,000원대까지 빠졌다면 지금 500%가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이 완만하게 지금 서는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이 종목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물려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주포들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권 안에 있는 종목일 만큼 섣부른 단기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빠져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빠져나오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씁쓸하죠.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거의 내추럴 엔도텍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믿을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홈쇼핑 관련주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 아무튼 이런 나쁜 종목도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 또 수익을 주는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에게 바람둥이가 되면 됩니다. 나에게 수익을 줄 때 팔아버리고, 나에게 수익을 안 줄 때 더 사서 매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자, 밀당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밀당을 잘하고 계십니까? 자, 일방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신가요? 자,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항상 바람둥이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두 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황미영 멘토님. 네.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기조보다는 상승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2%가 좀 부족한 시장이다. 거기서 이제 부족한 1%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호재,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그런 호재 자체가 좀 부족한. 그래서 이 2%만 충족되면 충분히 지수는 좀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꼭 명확하게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에 대해서 또다시 시장은 들썩거릴 때 실적에 대한 이슈는 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그러면 6월달, 7월달 또 어떤 게 이슈가 될까? 계절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테마성 재료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바닥권에서 한번 잡아놓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과연 오늘 수요일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인포피아. 매도해도 될까요? 061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들고 가십시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포피아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막 가파르게 올랐었어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15,600원에 잡으셨는데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셨던 분 같아요. 자, 인포피아가 이제 1월달, 2월달 이때 이제 2월달이었죠. 2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큰 수익을 봤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련이 남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M&A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빠지고 다시 지금 고가 권역에 자리를 잡혀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자리예요. 지금 현재 일단은 이 종목군만 본다면 자, 신용 비율이 일단은 7%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를 한 번만에 뚫기는 지금 어렵다가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지금 요 자리가 지금 꾸준히 저항권의 움직임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에 있던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투매가 시작되는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 자체를 3월 16일 날 자리를 주봉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렇게 되겠죠. 3월 16일이면 요때죠. 그러면, 자, 1차적인 투매가 나타나고 2차적인 투매가 또다시 한 번 더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의 변곡이 있는데 17,000원과 15,2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하단 자리는 15,200원이라는 거예요. 자, 15,200원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15,200원 자리를 이 맞추기 어려워요. 15,2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이런 작은 박수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자, 여기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투매는 한 번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자체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메꾸는 단계였죠? 그러면 하단 권역의 지지가 되는 자리는 15,200원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단 권역의 저항권 자리는 17,300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종목군을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됩니까? 이 자리 자체 근처에서는 매수,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매도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기업의 업황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분석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국 진출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보다는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15,200원, 15,5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 종목군이 뚫고 올라갈 때는 익절가를 높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제 얘기 들으니까 주식이 상당히 쉽죠. 하지만 혼자 하시려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 똑같죠. 지금 15,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17,400원, 17,300원 말씀을 드리겠고, 2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2만 원 갑니다. 그렇게 조금 더 대응을 하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인포피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에이블 CNC 매도해도 될까요? 753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노입니다. 자, 지금 에이블 CNC가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에이블 CNC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34,700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을 고려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의견을 매도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에이블 CNC라는 기업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실 때 단기적으로 어떤지 큰 기대감, 단기의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VCNC의 경우에는 실적이 이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AVCNC를 선택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AVCNC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저점을 좀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보유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VCNC의 경우에는 이제 중저가 그 브랜드 자체가 사실 국내 쪽에서의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뉴스 자체를 이제 지난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경쟁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지난해 이제 점포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폐점이 됐던 그 점포 숫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그리고 실적 저하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AVCNC의 전반적인 실적 기대치를 보고 그다음에 성장성을 본다면 사실 화장품 쪽에 대한 그 성장성이 국내 쪽에서 한정되어 있는 성장성이 아닙니다. 국내 쪽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국내 실적에 대한 그 저하 그리고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국내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그 크기 자체 파이가 이제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AVCNC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성장성을 두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VCNC는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없고 2분기에도 사실 실적에 대한 어떤 강한 모멘텀 자체는 없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저점,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 그나마 조금씩은 회복되는 그리고 3분기 쪽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주가는 최근 들어서 낙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자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인터파크 매도해도 될까요? 680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NO! 팔지 마세요. 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인터파크가 이제 인터파크 INT가 이제 인터파크로 사명이 변경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라는 회사는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가 되면서 지주사가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파크 INT가 현재 인터파크가 됐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INT,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우리가 맡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전에 이제 사업 부분을 맡고 있던 게 공연 맞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티켓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예약, 뭐 항공 예약이라든지 패키지 상품에 대한 예약, 여행 예약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 쇼핑 부분까지도 다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한번 같이 보면 매수가가 21,500원이신데요. 지금 22,500원 약 4% 가까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시고 뭐 잘 하셨어요. 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뭐 이거를 팔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사실 이렇게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참 주가가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참 말씀을 드릴게요.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반대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평선이 이 지지가 되고 뭐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난다. 21선을 막고 올라가네. 아니 뭐 61선을 막고 올라가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평선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평선은 어차피 종가상의 합을 평균적으로 나눈 가격일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시 50분부터 3시까지 동시효과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평선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평선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차피 종가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고가라든지 저가 가격대는 여기 안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평선에 대한 지지와 어느 정도의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서는 바로 개인들의 투자 습관에 의한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평선 밑에서 양봉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평선이 없는데 이런 양봉을 만드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개인들이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 자체에서 매수를 꾸준히 동참을 해주면서 올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누군가에 의한, 그게 바로 주포에 의한 매집이라고 조금 살펴보시는 게 맞겠고, 그럼 결국에는 앞서서 매집을 해왔던 가격 권역, 이 가격 권역에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에 대한 가격 권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보유를 좀 더 하시고 수익 내고 파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자리에서 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사게 되면 이 종목이 또다시 하단 권역에서 이렇게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신용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키움증권이 또 신용 초과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반등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 자,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의 주가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여행 관련주였죠. 모두투어가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자, 하나투어가 신고가를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시세에 대한 분출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심지어 우리가, 자, 에림당 잠시 한번 볼게요. 출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시세를 한번 뽑아내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자, 인터파크는 아직까지도 저가 권역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약 4%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해서 꼭 수익 내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SK 하이닉스. 국민주죠. 자, 우리 한 번씩 다 사봤죠. 매수해도 될까요? 646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상승 흐름 자체가 좀 강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또 새로운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4월 거의 이제 저점 자리였죠. 43,000원에서 44,0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가 45,600원이에요. 현재 매수 시기로 이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위쪽에 올라왔긴 했지만, 네,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실 이제 강하게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까? 자, 1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었는데 23일 날이었죠. 같은 기간 비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2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3년 동안 사상 이제 최대치를 계속해서 정신에 나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이유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D램 가격 지수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XY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DXY 지수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분위기죠.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오름세가 나타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1분기죠. 1분기에 흐름들이 자체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는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수기에 대한 영향 때문에 결국은 이제 1분기에는 보통 주문 자체, 반도체에 대한 주문 물량 자체가 감소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일시적인 실적에 대한 비수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비수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1분기에 대한 비수기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그래도 아래쪽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올해 그리고 DDR3에서 4로 지금 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반도체 업황은 올해도
호황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52,400원이 역사적인 신고가인데요. 이 52,400원은 넘어선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세요. 올해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네, 좋은 결과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SK 하이닉스 다 사보셨잖아요, 맞죠? 그렇죠. 주식 하시는 분들 뭐 SK 하이닉스 안 사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다 삽니다. 한 주씩은 다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수익을 내신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없으시고 참, 그 웃긴다, 그죠? 자, 그래요. 뭐 아무튼 국민주 SK 하이닉스 또다시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괜찮겠죠?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자, 반도체 업황을 조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크루셜텍 매수해도 될까요? 340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예, 좋습니다. That's not bad. 예,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경상도식 영어예요. 그래서 발음이 상당히 억셉니다. 예, 한간에는 제가 뭐 그 영국식 발음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넘어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자, 크루셜텍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 크루셜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사실 이게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을 딱 떠올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크루셜텍, 슈프리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슈프리마의 주가는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크루셜텍은 도리어 올라가고 있어요. 슈프리마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슈프리마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 주가는 도리어 이제 빠지죠. 그리고, 근데 이거 지금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빠졌다가 지금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매출에 대한 비중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업 부분에 BTP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제 그 지문인식인데 이제 신개념의 이제 지문인식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해당하는 그 출입문 통제 시스템의 지문인식을 찍는 관점이죠. 확 찍어가지고 정합식으로 해왔는 거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방식이 좀 바뀌죠. 바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문인식이 하나의 보안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은 꾸준히 풀어나갈 수 있는 편의성도 증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 그리고 여기에 종목군들에 대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가구당 한 개 아니면 한 사무실당 한 개, 한 공장에 한 개 이런 게 지문인식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한 스마트폰 한 대당 한 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자, 이 지금 보급된 것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뭐를 따지셔야 되냐면 앞으로의 우리가 페이 관련 간편결제 관련으로 계속적인 대두가 이루어질 때 과연 지문인식이나 생체인식 말고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뭘까? 자, 그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엑스도 없앤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관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편의성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 생체인식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아직까지는 각막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망막인식이죠.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캐시카우 시장으로 곧장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이런 지문인식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지금의 주가는 바닥권역에서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자체가 지금 11,200원 근처인데요. 무난하죠. 무난해요. 사실 가격 권역 자체도 뭐 지금 권역에서 뭐 변화가 많이 없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또 나왔는데 바이오페이 관련 뉴스나 그런 뉴스는 볼 필요 없어요. 뭐 볼 필요 없으시고.
자, 일단은 지금 자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요 위에 자리 15,000원, 14,000원 자리까지는 한번 보고 가야 되는 자리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미디어 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051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세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5,180원인데, 사실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수익이니까 수익 축하드리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는 이제 SBS 그룹의 미디어 지주 회사죠. 네, 그룹의 이제 지주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계열사로 본다면 이제 SBS와 SBS 플러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라는 기업들이 있죠. SBS 미디어 홀딩스는 이런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미디어 홀딩스 지주회사 쪽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네,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SBS 그룹 그리고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결국은 광고 산업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사업 쪽에서의 규제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광고 사업 쪽에서도 실적이 많이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사업이 점차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국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 중에 SBS 콘텐츠 허브라는 자회사가 있고, 이 자회사가 중국 쪽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대한 광고 효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크게 빛을 발하는 네, 그런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런닝맨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또 중국 쪽에서 큰 히트를 네, 치면서 이제 달려라 형제 쪽으로 달려라 형제라는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영화라든지 이제 어떤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인기몰이 하고 있는 이제 중국판 정글의 법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글의 법칙이지만 중국판 정글의 법칙에 대한 공동 제작도 역시 이 그룹 안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나 어떤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효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 아픈 어떤 혹한기를 또 지났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봄꽃이 만개하는 그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로 계절적으로 이제 다시 변하고 있기 때문에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는 저는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이 수익을 조금 더 키워 나가실 것을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5,73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요. 제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위쪽으로 목표 주가를 잡는 건 좀 위험한 그런 전략이 될 테니까 저는 7,0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시점에서 7,000원을 목표 주가로 조금 더 수익을 키워 나가실 것을 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BS 미디어 홀딩스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전화가 지금 와 있는데요. 자,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라든지 문자를 받지만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순서대로 최대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되시더라도 굽히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또 다음에 또 될 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DNF요. 국순당이요, 국순당. 국순당이요? 예, 예. 어머니 종목이 지금 또 백화점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자, 한 가지만 할게요. 국순당을 하겠습니다. 예, 예. 어머니 TV를 뮤트온을 조금 눌러주세요. 뮤트.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TV 볼륨을. 네. 예. 자, 전화로 이제 제 목소리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8,400원에 20%인데요. 예, 국순당 8,400원에 20%. 예, 예, 예.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순당을 보유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예스. 판단의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 자, 어머니. 예.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참 8,400원을 다시 한번 놓고 우리가 8,400원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자, 8,400원 놓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실 건데요. 이게 이제, 자, 8,400원 제가 한번 끄어놓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8,400원 자리,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뭐 추천을 만약에 한다면 한 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던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는 전형적인 중수입니다. 이게 차트를 제대로 볼 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추천이 들어가요. 사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머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7,500원짜리를 앞에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1차적인 매집이 있었고 2차적으로 상승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급등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밀리면 언제까지 밀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 매집이 이루어지기 전 자리였던 요 자리는 시세의 양봉, 바로 세력에 의한 양봉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결국 6,900원, 6,7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종목군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요 종목을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요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바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등 양상을 따라잡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는 아이고 뭐 오늘 상한가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자, 그 다음날 여기 8,400 어머님이 잡으시는 자리는, 자, 상한가를 갔어요. 다행이죠. 하지만 그 다음날 또 잡는 거는 뭐냐면, 상한가를 안 갔을 때는 또다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왜? 밑에 6,900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의 단가는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자, 어떻게 돼요? 저항권의 움직임을 가지고 주가는 빠지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6,900원 자리 찍습니다. 왜 찍을까요? 네,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맥점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자리를 보고 끊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차트를 보고 이 자리를 판단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 지금 자체에서는 매집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이 종목은 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군을 정리하고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시는 게 나아요. 국순당 좋죠. 국순당.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소주에 대한 판매량이 늡니다. 왜? 단가가 싸기 때문에. 자, 막걸리. 우리가 지금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는 항상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붙어요. 그럼 막걸리가 그런 판매가 늘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막걸리에 대한 판매가 늘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막걸리에 대한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국순당은 해외에 대한 매출밖에 없는데 그 해외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국인의 입맛과 똑같을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게 맞겠죠. 1년,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트적으로만 접근하셨기 때문에 주가상에도 매집에 대한 가격이 오랫동안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해됐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장기로 가도 예. 매수가가 안 올까요? 어머니, 지금 하락 추세대 안에 놓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6,900원 밑에서 또다시 매집이 들어가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미 시세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시세가 붙어서 올라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네. 차라리 다른 종목군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국순당을 사랑하지 마세요. 예. 나에게 상처를 준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더 큰 수익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뭐 황명영 멘토도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저희는 사실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희를 알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큰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는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판단을 하셔서 하고 난 다음에 큰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그만큼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의 의견을 꼭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에 꼭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전화가 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리온쿠첸. 리온쿠첸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700원에 50%. 1,700원에 50%요. 예, 자, 현재 가격이 12,850원이니까 수익 중이십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리온쿠첸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차후에 그 분할 관계도 있고, 네. 1차 목표가를 먼저 한번 잡아주셨으면 싶어가요. 일단 리온쿠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수익 중이신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리온쿠첸은 이제 뭐 아시겠죠? 뭐 리온쿠첸을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밥솥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을 이제 많이 이제 사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온쿠첸이나 그다음에 쿠쿠전자 그리고 뭐 PM풍전 이런 이제 밥솥 업체들이 중국 쪽에 대한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단순한 모멘텀 뭐 이슈만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그와 따라서 이제 매출이 또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화장품주가 가장 크게 또 중국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밥솥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았었는데 저도 리온쿠첸의 밥솥을 얼마 전에 샀어요. 구매를 해서 저도 써봤는데 밥맛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막 옆에서 웃으시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리온쿠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 시점에서 보유 관점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리온쿠첸은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바로 결혼 시기하고 맞물려요. 예, 그리고 이사 시기하고 또 맞물립니다. 그래서 봄 또는 이제 가을철에 보통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온쿠첸의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1분기의 실적은 이게 이제 밥솥만 판매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죠. 전기 레인지에 대한 렌탈 사업 부분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실적도 많이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온쿠첸은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끌고 가신다면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가격대에서 좀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위쪽에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1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성장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인 그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본다고 해도 1분기 실적이 또 크게 발표가 된다면 단기에 또 급하게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리온쿠첸은 현재 시점에서 1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로 가지고 보유 비중이 현재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15,000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 50%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한번 줄여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물량 25% 정도 물량만 17,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실적이 감소하는 기업이 아니고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옆에서 자꾸 웃으시니까. 아닙니다.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밥솥이 양대 강자가 있죠. 쿠쿠전자 네. 그리고 리온쿠첸 그다음에 또 PM풍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쿠쿠전자의 그 광고 모델이 이승기 씨잖아요. 근데 제가 이승기 씨 실제로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네, 잘생겼어요. 네.
뭐 그렇게 연결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밥솥에 양대 산맥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에 이제 양대 산맥이 있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좋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실 텐데요. 아유, 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기가레인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132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저는 팔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이 기가레인, 제가 그 일전에도 기가레인을 뭐 이분이 상담하셨는지 다른 분이 좀 상담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일단은 기가레인이, 우리가 이제 제가 요 종목을 봤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9,000원을 한번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9,000원 가격대를. 그 가격대를 한번 잡아드렸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자리고, 이대로 올라가기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다 이평선에 대한 부분 다 저항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구조가 보면요. 8,860원. 안타깝게 9,000원은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지금 조금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데,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 오늘 뉴스가 나왔는 게 뭐냐면, 대기업과 반도체 장비 공동개발 양산 인증을 했다는 거, 통과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자, 이 대기업에 대한 양산 인증 통과, 과연 하루아침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아닙니다. 뭐 서류 절차 있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양산 인증 통과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타났다 다시 빠진다. 그래서 팔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부터 자, 한 번 더 변곡점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밑에서 한번 얘를 먹여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얘를 먹여줘야지만. 자, 그러면 지금 5월 11일인데요. 5월 11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5월 13일까지 왔는데 일단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9,000원 이상으로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그 가격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예, 일단은 손해가 많이 나 계세요. 그래서 손해를 크게 보고 팔기는 사실상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 자리에서는 팔지를 마시고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까지 기다려 보시냐면 저는 똑같습니다. 일단 9,000원까지 무조건 기다리시고 9,000원이 달성이 되면 그때 뭐 전화 상담을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자 상담을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보십시오. 주가 추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 주포 움직임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여기서 매집이 끝났다면 올라갈 수 있겠지. 매집이 안 됐다면 한 번 더 시게 밀 수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9,000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주 강연에, 역시 이제 지난주에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연속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토요일과 일요일 쉬지 않고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먼저 있고요. 유한타증권 구로 금융 디지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을 진행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아 쪽에서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이번에 강연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요일 날 진행하는 강연회에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들 이제 좀 지역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 지하철역으로 4호선이고요. 미아역이 아니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야 됩니다. 미아 사거리역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도 역시 시장에서 어떤 해답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모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강연회, 증권사 강연회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 이제 초대를 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분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황매매도 인기가 많으십니다, 요새. 자, 그렇습니다. 자, 저도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내일 있죠? 바로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를 맡게 됐는데, 내일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 금요일이죠. 금요일, 모레입니다. 제가 날짜를 요즘 참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